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2022년 3월 17일 현재 장 마감한 상태고요. 네, 오늘도 양시장 상승 마감하면서 좀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근데 좀 시초가에서 코스피가 조금 밀리면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카카오뱅크 제외하고는 시총 20위 안으로는 다 올랐어요. 특히나 특징적으로는 이제 시총 이 상위 종목들이니까 덩치가 큰 종목들인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6%나 올랐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LG 화학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장과 비슷한 모습이 보였는데 원유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장중에 95불 밑으로도 내려왔었는데 지금 99.5불까지 올랐네요. 유가가 지금 현재 계속 100불을 깨지 못하고 100불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95불까지 지금 깨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환율도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이제 원유 가격이랑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시장을 너무 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이 호재라고 해야 되나 이 뉴스는 제가 좀 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이제 FOMC 불확실성 해소의 상승 뭐 중 빅테크주 30% 이상 폭등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FOMC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상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이제 은행 쪽으로 빨리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끼친다라는 그냥 약간 그게 정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올랐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인데,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니까 얼마나 올리고 어느 정도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뭐 정확한 수치가 없다 보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FOMC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됐다고 하는 건데 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도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고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냐, 뭐 금리가 어떻냐, 뭐 금값이 어떻냐, 원자재 가격이 어떻냐, 좀 이런 좀 실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는 조금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 어찌됐건 일단 긴축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축 시대 열렸다. 총재 공백 우려서 금통위 주목. 공격적 긴축 예고에 한은 추가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달러 가격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 금리를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현금은 은행으로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시장에 현금이 마름. 그럼 시장에 풀린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그 화폐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달러 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쓰지 않는 다른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값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국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으로는 두 종목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고 했는데 이제 그중에 SK 하이닉스가 넘버 2입니다. 시가총액이 90조예요. 이런 덩치 큰 종목이 어떻게 6%나 올랐나. 인텔, 삼성 등 아시아 의존도 줄이겠다. 유럽에 110조 원 투자하겠다. 인텔 10년간 유럽에 800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독일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프랑스엔 R&D 허브 구축하겠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건데 인텔 쪽에서는 지금 거의 칼을 빼든 거죠, 사실. 사실 이걸 인텔 입장에서만 보면 저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만의 TSMC에서 지금 대다수의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는 판인데 근데 지금 중국이 자꾸 대만을 지금 자꾸 건들잖아요. 지금 대만 원래 우리 건데 지금 뭐 하냐. 하나의 중국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이 좀 반도체 대다수를 먹게 돼버리면 이게 너무 공격적이고 이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대만 건들면 지금 러시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주의 깊게 보기 바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결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가 지금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죠, 한 번에. 지금 하루 만에 5%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대표적인 이제 SK 하이닉스도 6.44%가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이 밖에도 동진 세미캠, 뭐 ISC, 솔브레인, 뭐 DB 하이텍 정도 그런 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계속 악재만 말씀드리다가 오랜만에 호재를 말씀드리니까 저도 오늘 좀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 뉴스도 호재입니다. 배터리 소부장의 투자 2차 전지 펀드 출시 2천억 규모다. 정부 배터리 3사 기관 등 공동 출자 8년간 유망 소부장 기업 지분 투자. 올해 1분기 내 국내 업체에 첫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터배터리 2021하고 박람회가 개최가 됐죠. 국내 최대 규모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라고 어느 일종의 뭐 박람회 같은 개념인 건데, 지금 3월 17일부터 3월 19일 코엑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주말 중으로 뭐 토요일쯤에 뭐 내일이나 토요일쯤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올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그리고 뭐 첨보, 포스코 케미칼, 원익 P&E, LNF 뭐 등등 배터리 관련주 많지만 뭐 대다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하는 좀 분야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뭐 어제도 소형 발사체에다가 막 270억 투자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으로 2,600억 정도 투자한다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2천억 원대 이제 펀드도 출시가 됐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근데 좀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걱정이 돼요. 저는 사실 장기적인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단기, 중기 정도의 어느 정도 걱정,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잠시 후에 ETN, ETF 설명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뭐 니켈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니켈 가격이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원가가 안 맞아서 지금 단가 자체가 안 맞으니까,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중국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상당히 좀 악재이긴 한데, 그래도 뭐 3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는 뭐 가격은 좀 비싸지만 좀 고출력으로 그리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니까,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반도체나 배터리 쪽 관련주들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배터리 관련주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일시정지나 아니면 스크린샷 찍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는 유진 로봇이 지금 띄어져 있는데, 차트가 좀 띄어진 김에 말씀드리면은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엄청 쌌었죠. 지금 이쪽에 보신 게 이제 로봇 관련주들 제가 모아놓은 건데, 뭐 오픈 베이스, 유진 로봇, C랩, 뭐 휴림 로봇 등등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물렸었어요. 상한가로 이제 말아 올리면서 좀 이게 유지가 되나 했었는데, 결국엔 좀 상한가 풀리면서 우수수 좀 떨어진 모습이고, 그게 원래 유진 로봇이 장 초반에 쏠 때 상한가 물렸을 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이제 휴림 로봇이었거든요. 휴림 로봇이 이제 1245원까지 갔다가 이제 1030원까지 좀 크게 빠진 상황이긴 한데, 제가 뭐 단타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뭐 단타 해볼만 했죠. 이게 좀 시황 설명이어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유진 로봇이 대장이었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유진 로봇은 9시 6분에 바로 상한가에서 이제 물린 상황이었고,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제 9시 8분에 최고가를 찍은 상황인데, 보시면은 시초가가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일 대비 22%가 올랐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16%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유진 로봇이 대장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분봉, 1분봉 차트여서 이 6,400원에서 6,630원까지 상한가까지 유진 로봇이 뭐 1분 만에 갔다라고 지금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1초 만에 갔거든요. 거의 9시 6분 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한 몇 초 뒤에 바로 그냥 상한가에 바로 말아 올린 모습이었고, 이제 후발주자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6분부터 8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진 로봇이 상한가 말아 올리는 걸 확인을 했으면 여기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호가창이 유진 로봇 호가창인데, 예를 들어 상한가 갔을 시기에는 여기에 6,630원이 찍히고 여기 위에 매도 물량이 아예 0이잖아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고 더 위로 팔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모든 물량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수 대기 물량의 총량이 나올 거고, 그럼 자연스레 이 체결량에는 파란불밖에 안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만 이게 호가가 하나로 물려 있는 상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들이 던지는 물량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체결량은 파란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이 뜰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럼 여기에 유진 로봇의 이 대장주에 물량을 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건데, 그럼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 물량 같은 경우는 2등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휴림 로봇으로. 그래서 이제 6분의 얘도 6분의 상한가 치자마자 얘도 지금 급상승을 했어요. 물론 얘는 그만큼 텀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같은 생각이니까. 얘가 상을 말아가 올렸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이등주라도 타자라는 심리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휴림 로봇이. 그럼 유진 로봇이 상 치는 거를 확인하고 사자 이 휴림 로봇을 바로 탔으면은 사실 최소 3% 정도는 무조건 먹는 거였거든요. 최고가 기준은 1245원인데 어차피 최고에서는 팔 수가 없으니까 124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자 그러면 휴림 로봇을 탔는데 1240원이 아니고 휴림 로봇도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급이 여기 같은 수급이 여기쪽으로 쏠리면서 얘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있겠죠. 일단 이걸 탔다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장마감 할 때 1050원까지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 뭐 1200원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1200원에 사서 1240원에 익절을 했으면 3%를 먹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들고 있다 나 물렸다 그럼 마이너스 벌써 12%가 넘어요, 손실률이. 그럼 이 휴림 로봇을 들고 예를 들어 1200원에 탔다고 가정을 하고 뭐 그 밑에서 탔었을 수도 있겠지만, 발음이 꼬이는데 1200원 밑으로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좀 더 위에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1200원에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200원에 잡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1240원, 45원에 던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탄 이유 자체가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이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 풀리면 휴림 로봇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9시 6분에 1초 만에 상한가 올렸고 얘도 9시 6분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수급 이쪽에 있던 수급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풀린 게 9시 12분인데 여기도 보면 9시 12분에 큰 폭으로 떨어졌죠. 벌써 마이너스 2%, 2.46%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시 13분에 마이너스 2.51%도 떨어졌고. 그럼 지금 제가 한 이 말만 보면 지금 이걸 보고 판단해서 휴림 로봇을 던지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걸 보고 하면 늦어요. 이게 음봉이 뜨는 순간 얘도 같이 빠집니다. 다 같이. 지금 화면이 지금 제가 이걸 유튜브 영역이어가지고 지금 작아가지고 좀 답답한데, 제가 원래 막 모니터를 지금 3개 이상 쓰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휴대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PC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 여러 개 띄워놓고 보시잖아요. 유진 로봇 빠지는 거 보자마자 휴림 로봇 들고 있던 주주들이 던질 거란 말입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익절을 하든지 아니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캔들 말고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 유진 로봇의 이 현재가를 봐야 돼요. 현재가 창을 보죠. 호가창. 쉽게 말해 호가창을 보고 여긴 당연히 0일 거고 여기 이제 매수 총 잔량이 이제 남아 있을 텐데 이 양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체결량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뭐 100만 주가 있는데 체결량이 갑자기 50만 주 누가 던졌어. 그럼 이미 절반이 소화가 돼버린 거죠. 여기 있는 게. 그럼 이건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체결량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미니 체결창이라는 창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이 미니 체결창이 사이즈 조절이 되는데 쭉 내리면 돼요. 쭉 내려가지고 여기 짜자자작 찍히잖아요. 여기 던지는 게. 이 물량을 보고 거대 물량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징후는 이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9시 6분과 12분 사이 6분 간격에 이 안에서 던지는 걸 보고 매수 대기 잔량을 보고 이게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지금 여기 상한가에 물려있는 이 구간이 6분에서 12분 사이인데 얘도 지금 6분에서 12분 사이잖아요. 이 사이에 얘도 내려왔다는 거죠. 이 왜 내려왔냐면은 이게 상한가 물려있으면 계속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체결량과 매수 대기 잔량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투심이 던지는 대로 쏠린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상한가 깨지겠다 유진 로봇. 야 휴림 로봇도 골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결과가 좀 골로 가긴 했어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기술적 분석에 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호가창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그때도 휴림 로봇이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또 좋아하는 또 매매 방법 나왔다고 또 너무 신나게 얘기했더니 좀 목이 좀 아픈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 돌고 돌아 결론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왜 올랐냐. 삼성전자 메타버스 로봇 신사업으로 키운다. 삼성전자가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성장 사업 아이템으로 꼽은 두 가지다. 삼성전자는 이를 두 분야를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랑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뭐 선익 시스템, MP, 뭐 여기 보시는 유진 로봇, 옵티시스, 뭐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하면 NFT가 이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 뭐 상한가에 갔고, 메타버스가 오르면
연관돼서 NFT, 뭐 코인 이쪽도 상승한다는 점을 좀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쪽으로 좀 신사업을 뭐 확장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갔다 뭐 그런 기사도 있긴 하던데, 사실 제가 이 NFT 관련 섹터를 좀 정리한 게 오래됐거든요. 이 관종 넣어 놓은 게. 오래돼서 뭐 그 기사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뭐 약간 좀 끼워 맞추기 식인 것 같고, 사실 버킷 스튜디오가 드라마 제작하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풀어주고 좀 한한령 해제되나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뉴스로 면세점 구매 한도 18일부터 폐지한다. 제도 시행 43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면세점에서 원래 구매할 때 좀 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한도가 5,000달러였나? 아, 맞네요. 5,000달러씩 2019년인데 요걸 이제 폐지를 한대요. 이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면세 업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면세 관련 섹터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리오프닝주랑 다 엮이니까. 최근에 리오프닝주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항공, 여행, 레저 뭐 이쪽으로. 면세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뉴스가 이제 이자 장사 잘했네. 국내 은행 순이익 17조 육박했다. 전년비 39.4% 상승. 제가 1월 달 영상인가 2월 초 영상인가에 지금 외인들이 지금 저희 우리나라 지금 금융주들, 은행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 거의 20조 가까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은행 쪽, 금융주 쪽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긴축도 하고 금리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좀 끼워 맞추기식 그런 기사보다는 저는 현금이 진짜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자산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좀 그런 걸 좀 팩트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리스크가 좀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 중간에 이거 휴린로브, 유진로브 그 단타 그 호가창 매매 설명하느라고 이 시황을 좀 후반부를 좀 너무 대충 한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호가창 매매가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창에 남겨주시든지, 아니 뭐 재생 목록에 제 채널에 기술적 분석에 또 따로 또 설명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근데 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